어제 전기기사 실기가 첫 개강을 했거든요, 저녁에. 원래 수업 10시에 끝났는데 10시 40분까지 수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학원생 필기 여기 아침에도 들으셨던 분이 계셨고 저녁에도 들으신 분 계셨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배운 전력공학 책 지금 단상 3세씩 이제 저희는 이틀 후에 배울 거거든요. 그게 저희 실기 교재는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부터 하시는 말씀이 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는지 알겠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배울 내용이 실기 때 20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항상 필기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실기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한 번 내지 두 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실기를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단기의 전격진압과 필기의 전격진압은 배점이 가장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한번 열심히 드려볼 테니까 이해하실 부분 일단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몇 개 더 들어가요. 아직 뭐 안 배웠던 계전기도 들어가실 거고 CT, PT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기기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내가 이거 아예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또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기기 수업하게 되면 또 듣으니까 그때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차단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제 기억으로 어제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를 하고 나서 필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할 건데 우리 차단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차단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전압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차단기의 전격전압 그리고 차단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전격전류가 있어. 차단기에 전격전류 그 다음에 차단기에 전격차단전류 이렇게 있어. 전격차단전류 그 다음에 차단기에 전격차단 용량이 있습니다. 차단기에 전격차단 용량 그 다음에 차단기에 전격차단 뭐 있다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뭔가 다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죠? 차단기에 전격전압, 차단기에 전격전류, 차단기에 전격차단전류, 차단기에 전격차단 용량, 차단기에 전격차단 시간. 오늘 이걸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도 내용이 많았다시피 차단기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럼 일단 차단기 우리의 전격전압부터 먼저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차단기 하면 우리가 약호로는 공부하셨다시피 서킷 브레이커라고 배웠죠? 12. 그리고 차단기 표준 심벌은 한국전력공사 내선 규정에 대한 표준 심벌은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요게 차단기의 표준 심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실기 때는 여러분들이 심벌을 이렇게 그리시고 대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심벌을 그리실 때 이제는 이렇게 그리시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단기 심벌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 요게 우리가 옛날에 올렸다 내렸다는 그런 막대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심벌은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어제 분명히 차단기에 대한 정의도 배웠죠.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있다. 그죠? 무부하가 됐든 부하가 됐든 자기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맞는 개폐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장 전류를 즉시 차단시킬 수 있는 개폐기. 다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고장 전류를 하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과부하 전류, 단락 전류, 지락 전류의 합을 고장 전류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각각에 맞는 차단기의 종류가 있었다 그랬죠?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약호, 명칭, 소호, 매질까지 지금부터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실기 때 진짜 편해. 알겠죠? 명칭, 약호, 소호, 매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호, 매질 중에서 필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건 가스 차단기라고 하죠. 우리가 G10이라고 하죠. 그때 소호 매질이 SF6라는 유플루로한 가스가 있습니다. 그때 전기적 특징과 화학적 특징으로 제가 분명히 각각 4개씩 적어드렸던 것 같아. 전기적 특징은 절연 내력이 높고 절연 회복이 빠르고 아크가 안정적이고 소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열 전달성이 좋고 열적 안정성도 좋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무색, 무독, 무치, 무해, 불연성 가스다.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5점이야, 실기에서.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표준 동작층을 했던 것 같아.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배점이 거의 크게는 15점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끝까지 내용을 다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알기 전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다른 기기도 좀 공부를 하셨어야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최대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기기나 실기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버릴 건 버리고 이해하실 건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전격 전압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솔로를 구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지지물이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지물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공 전솔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지물이 이렇게 박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박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지점을 이때까지 공부했을 때 시작하는 지점 맞죠?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받는 지점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죠. 그때 그 기준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부하를 달았다고 가정하자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개폐기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개폐기가 이렇게. 그때 그 개폐기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달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달록이는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하가 있을 때 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부하 전력 개폐 능력이 없어. 근데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그냥 지금 얘는 닫혀있는 상태야. 알겠죠? 닫혀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지금 3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몇 상이라고 여러분들? 3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보편적으로 이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 있겠죠. 그 전압을 우리가 공칭 전압이라고 하죠. 제가 설명 시간에 정의를 내려드릴 건데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전단 전부하시랍니다. 수전단의 전부하라는 건 부하가 달려있다, 달려있지 않다? 달려있다겠죠? 수전단 전부하시에 송전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앞으로는 공칭 전압이라 그래. 우리가 공통으로 칭하는 전압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배전선로를 가져간다면 이 배전선로에 들어오는 전압은 22,900kV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현재 이 전선로는 달로기가 닫혀 있을 때 부하가 계속 들어오는 전압은 22,900이 이 양단의 전압에 그대로 걸려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는 달로기는 반드시 부하가 달려있을 때는 열 수가 없어.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 달로기를 반대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선로를 대표하는 22,900kV라는 공칭 전압은요. 전압이 내려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괜찮아요. 이제 기분도 안 나쁘니까 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말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 공칭 전압 22,900이래. 그럼 달로기를 열었다고. 그럼 무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원래는 열면 안 된다고. 달로기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명칭을 알려드리려고 달로기를 한 거야, 지금. 달로기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22,900이야.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부하가 전 부하시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개폐기를 내가 열어버렸다고. 그러면 22,900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전력공학을 늦게 뺀 보람이 없어. 진짜로.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때까지 전압 강화라는 걸 배웠죠? 전압 강화라는 걸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항상 얘도 송전선로니까 특성은 단거리 송전선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선로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저항, R이 존재하고 저항, 리액턴스가 존재하겠죠? 단거리니까요.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가 20에서 30km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부하가 달려있을 때는 당연히 R과 X를 고려한 전압 강화가 다 고르는 상태가 22,90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 수전단 앞에 전압이 떠 있으니까요. 되셨죠까지. 근데 그럼 얘를 열었대. 그럼 무부하인 건가요? 그럼 당연히 R과 X는 고려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 무슨 말이야? 여기가 300이란다면 여기도 300이 들어와야 되고 부하를 다는 순간 여기 300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제가 지금 반대로 물어본 거였어, 사실. 그러면 여기가 22,900인 상태에서 얘를 열어버리면 R과 X는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22,900이라는 전압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계통에 어느 정도까지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때 그 어느 정도까지, 즉 이 계통 내에서 가장 전압이 팍 뛰는 순간 그 전압을 끊어주는 녀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개폐기인 거죠. 누구야 그게? 차단기야. 그 차단기의 정격 전압의 정의를 쓴다면 이 계통 내죠? 계통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전선로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전선로. 이 계통 내에서 뭐 최고의 무슨 전압? 성간 전압이야. 계통 내 최고의 무슨 전압이다 여러분들? 성간 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아까 닫혀있을 때는 22,900이었지만 얘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 지정되어 있는 값이 보편적으로 얘는 25.8
K부까지가 전압이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럼 전압이 더 올라간 거죠. 더 위험해진 거잖아.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차단기라고. 그 차단기의 전격값이 뭐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피레기 공부했을 때 혹시 기억나?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는 공식 중에 KV라는 거 있었죠? KV는 이거 알파 기억나? 그 다음에 여유도였죠? 그 다음에 베타, 접지, 계수 기억나요? 그리고 곱하기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다 빨간색으로 VM 적어드렸어. 이 VM이 제가 적어드릴 때 개통 내 최고의 성간전압 그랬어 분명히. 그죠? 그러면 차단기랑 피레기랑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소리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실기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공식을 구할 때 이 VM은 피레기의 전격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VM은 누구의 전격이다? 누구의 전격? 차단기의 전격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무슨 전격이다? 차단기의 전격. 그러면 문제에서 22,900을 줬다면 여기에다 22,90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겠어 이제? 25.8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차단기의 전격도 내선 규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시오라 그래. 그때 피레기에서는 구할 때 이렇게 구했죠? KV는 1.1분의 뭐였어요? 1.4 곱하기 무슨 전압? 공칭 전압이었잖아요.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단기도 구하라고 하겠죠. 구하라는 공식이 있거든. 이건 내가 살비 때 증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죠? 지금은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구할 때는 얘도 똑같이 전격 전압이니까 KV인 거죠? 단위가 KV니까요. 그래서 KV는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1.1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1.1인 줄 알아?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그때 우리 전압 강화는 몇 프로 범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0%야. 맞죠? 10%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90V 나온다면 여기가 100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이라는 소리가 10%니까 1.1이라는 소리야 지금.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릴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피레기는 1.4였죠? 차단기는 여기가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 줄게. 여기가 1.2야. 헷갈리면 안 돼. 차단기 몇이라고? 1.2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뭐 하겠냐면 공칭 전압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요거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일단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요, 또 있어. 얘는 뭐도 존재하냐면 이것보다 필기시험엔 더 잘 나온 게 얘도 한국전력공사가 지정된 값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걸로 측정을 해. 뭐 있다? 내선 규정. 자, 어제 배웠던 내선 규정 하나 있었죠? 뭐 있었죠? LA라는 피레기가 있었다. 3.3, 6.6은 몇 짜리 써야 된다 했죠? 7.5. 모르면 따라하세요. 몇이라고? 7.5. 그 정도로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22는 몇 짜리 쓴다 그랬죠? 24. 그리고 22,900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죠? 배전솔로, 변전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변전소의 정의를 알아주셔야겠죠? 변전소 몇만 볼트? 5만 볼트 이상이야. 배전솔로는 우리가 몇 kV짜리 써야 되죠? 18. 변전소는 21. 변전소는 21. 154는 144. 154는 144. 그 다음에 345는 288. 345는 288. 765는 588. 이렇게처럼 이 차단기도 이제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내선 규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얘도 무조건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제 이 차단기의 내선 규정 표 옆에다가 피레기의 전격을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제가 적어드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갑시다. 우리가 공업계통에서 3.3kV일 때는 차단기의 전격은 몇 짜리를 써야 되냐? 차단기의 전격은 3.6kV짜리를 써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6.6kV짜리를 쓸 때에는 둘 다 지금 고압이죠? 이 두 개는 고압이잖아. 고압일 때는 우리가 몇 짜리를 써야 되냐면 7.2kV짜리를 써야 돼요. 알겠죠? 7.2kV. 그리고 우리가 22kV나 22,900kV일 때에는 반드시 몇 짜리 써야 된다고? 25.8 써야 돼. 뭐 써야 된다고? 25.8.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 필기시험은 요게 제일 잘 나와. 필기는 요게 제일 나옵니다. 왜 이게 제일 잘 나올까?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수용가칙에 들어오는 특고합 전압은 누구니까? 22,900이 들어오니까 시험도 22,900이 잘 나온다 소리야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왜 154가 잘 나와? 보통 우리나라에서 특고합을 가장 많이 사는 게 345, 154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54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최소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25.8. 그 다음에 여기 66kV 있어. 66kV 특고합이죠?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일 때 66kV, 그때는 얘가 72.5입니다. 몇 짜리 사진다 여러분들? 72.5kV. 알겠죠? 72.5kV. 그 다음에 여기가 154랍니다. 154kV. 이때는 몇 짜리 썼냐면 170kV짜리 써야 돼. 170kV. 아시겠죠? 그 다음에 345인가요? 345kV일 때는 차단기의 전격을 몇 짜리 써야 되냐? 362인가요? 360 맞아요? 362kV짜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765kV가 들어오거든요. 765kV는 몇 짜리 써야 되냐면 800입니다. 몇 짜리 썼는데 여러분들? 800kV.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요것도 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대포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좀 오래 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차단기는 765kV 계통에도 버텨야 되지만 누가 실수로 무부하 상태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압이 어느 한도까지 뛴다 그랬죠? 그 한도가 이 한도까지 뛴다고. 그때까지도 차단기가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된다고. 그니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알겠죠? 그때 그 전압강을 고려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퍼센트 임피던스의 용량 선정한 게 다 이걸로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가 아까 구하라고 한다면 이걸로 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1.1분의 1.2 곱하기 3300 하면 이거 나와. 알겠죠? 자,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1.1분의 1.2 곱하기 6600 하면 이거 나와요. 근데 1.1분의 1.2 곱하기 22나 22,900 여기다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다 한번 때려보잖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까지 한도까지는 지정이 되었고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선 규정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하면 뭐라고 이제? 계통 내 최고의 선간 전압을 우리가 앞으로는 차단기의 전격이야. 이렇게 큰 전압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차단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단기 끄고 우리가 알아두실 게 보통 우리가 22,900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단기가 누구 있다고? V12. 진공 차단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차단기의 종류를 고려하는데 갑자기 뭐 전압이 우리나라 배전 특과 뭐 이런 말이 나와. 아니면 22,900이 나와. 그럼 찍더라도 뭐 찍어야겠어? V12 찍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차단기의 전격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전격 전류랑 전격 차단 전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릴게. 전격 전류랑 전격 차단 전류를 보시면 차단기가 크다 그랬죠? 차단기의 변압기, 차단기 명판에 딱 보시게 되잖아요. 명판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차단기가 800A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리고 또 차단기를 명판에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뭐 12.5K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800A가 우리가 전격 전류야, 차단기. 그리고 12.5K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라는 소리인데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려볼까요? 자, 전선로에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차단기는 1년 365일 내에 이 자리에 이렇게 계속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럼 평상시에는 이 차단기의 접점이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가 돼야 전류가 안전하게 통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365일 이내에 우리가 계속 온도의 변화 없이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그 한도값이 계속 800A를 넘지 않고 그 차단기를 통해서 계속 통전되면 차단기의 접점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전선로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즉, 이 800A는 한 번 지정된 값이므로 전선로에 차단기의 전류가 통전됐을 때 800A까지는 차단기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즉,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 전선로에서 이 차단기가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격 전류라 그래. 그래서 제가 항상 전격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게 편해, 외우실 때. 전격하면 기준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 전선로에서 800A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 차단기는 떨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5A가 흘러. 그러면 800이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이 떨어지면서 차단기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800A의 의미, 전격 단락 전류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용상 뭐 기준이 되는 전류가 뭐다, 여러분들?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 전선로의 대표로 기준이 되는 전류야. 즉, 한도야, 한도. 이 정도까지 전류는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걸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 봐보세요. 이 12.5K죠? 잘 보세요. 이해시켜드려 볼게. 그러면 아까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사용상 전선로의 기준이 되는 전류를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합시다. 뭐 여기에 3000A가 흘러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거 엄청 큰 전류죠?
그럼 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이 차단기가 이 3000A까지를 우리가 초과 범위 넘어서 12.5카까지는 버티면서 우리가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볼게. 3000A가 흘러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열려야겠죠. 그럼 열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차단기까지는요. 차단기가 끊을 거 아니야. 그럼 차단기가 끊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그 한도가 몇 가지? 12.5까지는 우리가 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3000A 흘러도 일단 이 차단기는 끊어졌지만 버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는 이 3000A가 흐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야? 직경내 엄청 크다 그랬죠. 그럼 무조건 이 넘어버려 안 넘어보면 넘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계통 내에서 지가 아무리 커봤자 가장 크게 흐르는 전류는 뭐밖에 없어? 단락 전류. 즉 이 차단기가 끊을 수 있는 범위 12점 한도 5카까지 한도까지 끊을 수 있는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볼 수 있어? 단락 전류야. 그래서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보면 된다?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돼. 아, 단락 전류는 이 정도까지 끊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차단기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정격 차단 용량이라고 있죠? 이 정격 차단 용량은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PS라 그래. 뭐라 한다 여러분들? PS. 근데 잠깐 봐줘. 곧 차단 용량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단락 전류 끊는 한도가 12.5카니까 단락 용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질문 드려볼게. 우리가 요거 약호에서 봤는데 요거 봤어. 맞아요. 어떻게 구해? 뭐 나보러 여기 맞나? 나보러 여기 학원에 오나? 그래.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있어요. 이거 배웠잖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기억나요? 곱하기 PN 맞잖아. 지금 이거를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해. 안 돼 어차피. 알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PN 요거 우리 배웠잖아. 그리고 실제로 차단기가 끊는 용량이 있다고. 얘도 용량인가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 그랬죠? 앞에 꽂지 말고 항상 내가 용량하면 개념이 전압 곱하기 전류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도 무조건 공식 구할 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몇 쌍이겠어? 3쌍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들어가야 되냐면 루트 3 들어가야 돼. 루트 3 알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봐주세요. 여기가 VN이야. VN. 이 V의 의미는 전압인데 무슨 잡이냐면 정격 전압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차단기의 정격 전압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에 22,900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떨어져. 왜요? 이 차단기의 정격은 계통 내 최고의 성간잡이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열어버리게 되면 이 전압이 22,900으로 유지 안 되죠.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야겠어? 25.8이라는 걸 집어넣어야겠지. 즉 여기가 계통 내 최고의 성간잡 자리야.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IS라 그래. 정격 차단 전류로 갑니다. 뭐라 한다고? 정격 차단 전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봐주세요. 얘 단위가 뭐겠어? KV죠? 154 KV, 345 KV. 그럼 얘도 당연히 몇 카? KA겠지. 차단 전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단위가 KA인 거죠? KK 곱한데 그럼 단위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MVA 나오겠지.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중요합니다.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위 계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죠. 단위 때문에 시험 떨어진 사람 10명 중에 3명이야. 답은 맞았어. 근데 단위가 틀리면 틀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800이랑 8000이랑 같아?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단위까지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이제 몇 개야? 2개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럼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 단락과 차단은 좀 명백히 다릅니다. 원래 끊을 수 있는 용량과 단락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고로 해서 발생한 게 단락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단락 용량 하면 요거 쓰면 돼. 단락 용량이라 나와. 그럼 요거야. 알겠죠? 근데 차단 용량한다. 그럼 뭐 써야 돼, 이제? 요거 써야 돼. 근데 요거 쓸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가운데 거. 계통 내 최고의 성간진압. 그럼 요걸 풀려면 뭘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되냐고. 요걸 알아야지. 요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실기는 뭘 알아야 돼?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걸 알고 나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실기는 요걸 못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게. 요걸 아냐 뭐냐가 지금 우리가 갈림길이죠. 시험의 갈림길.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줘. 근데
실기시험이 됐든 필기시험이 됐든 제일 잘 나온 건 요게 제일 잘 나와. 제일 잘 나온 건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격 차단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그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해를 드리고자 해. 그럼 잠깐 봐주세요. 이제 봐주세요. 자,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통 나중에 수면전 설비를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야 돼.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차단기라 그랬죠? 서킷 브레이커라 그랬죠? 그죠? 변압기 명판이 있어. 그 명판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분명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이 차단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있다. 봐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CT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CT. C는 커런트입니다. T는 트랜스포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계기용 변류기라는 표현을 써. 뭐라고 한다고? 계기용 변류기. 그럼 심벌 지금 대어놓으면 좋겠네. 여기 심벌이야.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심벌이 이렇게 사정없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영원히 시험에 떨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 딱 짝대기 몇 번이다? 2번이야. 짝대기 몇 번? 2번. CT는. 자, 그리고 이 CT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내부 계산도는 우리가 OCR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OCR. 오버입니다. C는 쿼런트라 그래요. R은 릴레이. 릴레이가 뭐야?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 있죠? 열고 닫는 거. 그래서 오버, 넘다져. 쿼런트, 전류죠? 까딱까딱 한대. 무슨 말이야? 전류가 초과하면 얘가 움직인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과전류 개전기라는 표현을 써. 뭐라고 한다고? 과전류 개전기. 그리고 이 과전류 개전기는 나중에 고유 번호라는 게 있거든? 번호가 있어. 우리가 사람이 이름이 있듯이 개전기도 1번부터 99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 중에 얘는 51번을 써야 돼. 몇 번을? 51번. 웃어줘. 내가 그랬죠. 기기 몇 개가 있어. 아직 몰라도 돼. 아직 우리가 다른 과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돼. 지금 그만큼 이제 전기가 많다고 느껴지고 계시죠? 그만큼 많아. 일단, CT는 계기용 변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고. OCR은 과전류 개전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이런 거 보셨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OCR.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접지 방식 할 때 막 GR 이런 거 적어드렸죠? 기억나? 같은 개념이야, 지금 이게. 아시겠죠? 계전기라고, 계전기. OCR.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A라고 하죠. 이렇게. A는 들어봤죠? 암페어라고 하죠? 전류계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전류계. 여기까지 됐죠?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왜 그림을 그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나중에 실기 때 자대고 반듯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지금. 그리고 교재를 보잖아요? 그럼 교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공부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기기를 좀 약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될까? 당연히 이제 요거 알아야 되고, 뭐 CT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뭐 OCR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먼저 제가 간단하게 또 할 거야. 뒤에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계기용 변류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기용 변류기. 자, 계기용 변류기는요, 약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T라고 하고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T의 심벌은 아까도 적어드렸다시피 이렇게 짝대기가 몇 번이다? 2번. 요게 CT의 심벌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항상 CT는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와. 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전류계. 그러니까 여기 항상 뭐가 있는 거야? 전류계 따라와. 아시겠죠? 그러면 CT의 역할이 뭐냐? 여기 보세요. 계기죠? 이 계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계전기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저번에도 보호 계전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 계전기를 우리가 지켜주면서 류는 뭐냐면 이거 흐를입니다.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를 변성시켜주는 기기야. 즉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시켜서 계전기를 통해서 전류 변성비를 통한 기기를 우리가 CT라고 해.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면 있어. 아직 보지 마시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그랬죠. 이 시트라는 건 큰 전류를 적은 전류로 변성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로가 있거든. 그 전선로를 토대로 부하가 달려있어. 그럼 시트는 여기가 이렇게 한 대가 딱 달려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계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호개전기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럼 이 보호개전기 누구겠어? 얘겠지. OCR이라 그래. 봐봐. 얘 전류하고 있죠? 얘도 전류죠? 얘는 전류 측정기죠? 그러니까 전류는 전류끼리 지금 물려있단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전압계가 있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류는 전류끼리.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OCR이라고 보자고.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시트는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시킨다 그랬죠. 그럼 이 전선로에 인입구 쪽에 들어오는 전류가 I1이라 한다면, 인입구 쪽에 들어온 전류가 I1이라 한다면 이 I1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대 부하 전류라 그래. 최대 부하 전류. 부하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전류라 해가지고 최대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들? 부하 전류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최대 부하 전류를 선정할 줄 알아야 돼. 뭘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최대 부하 전류를 선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I1이 C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I2로 변성이 되겠죠? 변성이 되겠죠? 그럼 누가 봐도 I1과 I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겠어? I1이 더 크겠지. 그러면 I1이 통해서 I2로 변성될 때 어느 정도까지 변성을 시켜주는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를 앞으로 우리가 CTB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CTB.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고? CTB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CTB. 그럼 얘도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죠. 그럼 당연히 CT도 1차에 대한 CT와 2차에 대한 CT가 알맞게 변성되도록 B가 지정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CT 1차 전격이 있고 CT 2차 전격이 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CT 1차 전격과 CT 2차 전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CT는 2차 전격은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어떠한 CT가 됐던 간에 그 CT 2차 전격은 절대로 변하잖아. 그래서 그 CT 2차 전격은 항상 몇 암페어로 정되냐면 5암페어로 지정되어 있어. 몇 암페어로? 5암페어로.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CT는 이렇게 우리가 몇 암페어냐면 5암페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뭘까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뭐만 구하면 있으면 돼? 1차 전격을 구하면 되겠죠? 그 1차 전격이 앞으로 이게 뭐다? 최대 부하 전류란 소리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최대 부하 전류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구한 거랑 똑같아? 1차 전격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 부하 전류를 구하러 간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최대 부하 전류를 자체가 I1이라고 했죠? 그럼 I1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I1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하시면 돼.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에 의한데 내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 CT 1차 전격을 구할 때는 1.25 내지 1.5배를 곱해야 CT 1차 전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I1이 자 보세요. I1 인입구에 들어오는 최대 부하 전류가 15A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몇 암페어라고? 15라고. 그러면은 여기 구할 때 여기 구하는 거죠? 15 곱하기 1점 몇? 25죠? 계산기 때려주세요. 18.75? 18.75? 18.75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있죠? 15 곱하기 몇 나오면 되죠, 여러분들? 1.5 해주세요. 몇 나와요? 22.5. 22.5 나온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최대 부하 전류를 선정할 때 18.75와 22.5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 범주 내의 값을 지정해야 돼. 그럼 이 18.75와 22.5 사이에 범주 내의 값이 몇 개 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CT를 가보면 C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 5분의 10.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15. 5분의 20. 뭐 5분의 30. 이런 식으로 시중에 지정되어 있어. 지금 내가 10, 15, 20, 30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요거 내가 외운 거 아니야. 내선 규정에 등재가 되어 있어. 이것도 표로 나중에 실기 때 싹 외워야 돼. 그러면 18.75, 22.5인가요? 이 범주 내에 있는 값을 지정을 찾아야 된다고. 10은 안 되죠? 15도 안 되죠? 20은 되죠? 18과 22.5 사이니까 20은 되죠? 그러면 1차 전격은 몇으로 선정한다? 20으로 선정하는 거야. 이게 실기야 지금. 무슨 말일까? 실기는 다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많다고 지금 필기는. 그러니까 많다고. 지금 우리는 이거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구하라고 하니까요. 필기에서도. 알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몇이라는 소리야? 20A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 CTB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는 5분의 20으로 지정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1차 인입구에 들어오는 전압이 15A 한다면 이 CTB는 20대 5로 전류를 변성한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보세요. 전류계가 그러면 몇이 흐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지금 전류계가 뭐야?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CT가 2차적으로 전류를 변성했을 때 그 변성된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를 누구라 하냐고? 전류계가 하겠지. 그럼 이 전류계가 측정된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겠지. 15에다가 곱하기 몇? 20분에 뭐 하면 됩니까? 5 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20대 5는요 15대 전류계니까요. 미안해, 난 이게 한계인 것 같아. 내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게 몇 나와? 한 대략 3.75 정도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게 지금 실기야. 이게. 근데 잘 들으세요. 요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알고 온 상태에서 이게 또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 실기 구할 때 뭐야? 하나도 못해. 필기 때 요걸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실기 때는 요거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확실히. 지금 실기 공부할 때 이 3.75가 답이 아니라고. 3.75부터 알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실기는. 아시겠죠? 이제 알려드렸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가,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몇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원래는 차단기 1차측을 통해서 15A가 들어온다는 소리죠? 이게 뭐야, 지금? 사용상 이 전선로의 기준이 되는 전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5A가 이제 차단기를 거쳐서 CT에 15A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이 CTB 아까 몇이었죠? 5분의 몇이었어요? 20이었죠? CTB를 구했으니까요. 지금 이거 필기야. 여기까지가 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기 공부할 때 이것도 알려드려야 돼. 왜요? 모르니까. 답만 외우니까. 아시겠죠? 5분의 20인데 그 변성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몇이 흐른다고? 3.75가 흐른대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 이제는. 그럼 이 3.75A라는 게 과부하 전류가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얘는 변성비에 맞게, CTB에 맞게 15A에 잘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지. 이제는 이 OCR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럼 이 OCR이라는 게 여기 코일 있죠? 코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접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기를 배워야 되는데요. 여자에 대한 좀 개념적인 걸 좀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걸 기억하시면 돼. 보세요. 자, 간단하게 다 한번 들어볼까요? 계전기라고 해서 계전기. 알겠죠? 지금 계전기는 전부 다 보호 계전기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계전기를 까보잖아요. 기능상학 공부하신 분들은 릴레이라고 배웠을 거야. 이렇게 계전기에 엄청난 철심 코일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 코일 덩어리에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코일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전류가 이렇게 감아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잖아요. 그럼 전류가 코일 타고 흐르겠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자속이 나와서 우리가 흡입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 코일 덩어리 위에 이렇게 접점이 있어.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중앙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처음에 딱 물려 있어. 지금 이게. 지금 파란색이 앞으로 가동 철편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가동 철편. 열이 받게 되면 이 가동 철편이 쉽게 휘어집니다. 철이. 그래서 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 그걸 우리가 시퀀스에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접점이 두 가지로 쪼개져.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란색이 있는 형태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붙여. 얘를 우리가 B 접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이 만약에 열이 받아서 이 아래쪽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를 주죠. 이걸 우리가 A 접점이라 그래. 이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얘는 그냥 우리가 회로로 보면은 단락이야. 여기에 그냥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류가 통전이 돼. 지금 바로. 알겠죠? 근데 지금 얘는 전류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개방이라는 상당히 생각해. 개방.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열이 받게 되면 파란색이 이제 얘가 붙는다 그랬죠? 그럼 붙는다는 소리는 이 막대기가 뭘로 이렇게 착 붙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그 순간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죠? 그 순간 얘는 개방, 얘는 달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접점이 있다고. 그 접점이 이 접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지. 그럼 언제 이 OCR이, 언제 이 접점이 이렇게 착 달라붙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을까?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과전류의 탭 설정이라 그래. 한 번만 따라해줘. 뭐라고 여러분들? 과전류의 탭 설정. 교재에 적혀 있죠? 과전류에 뭐 설정한다 여러분들? 탭 설정이라고 그래. 과전류에 뭐라 한다? 탭 설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이 과전류 계전기가 언제 이 접점이 붙냐 이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지금 탭이라는 건 내가 접점이라 표시했지만 원래 더 다른 의미가 있어. 지금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접점이 붙으면 이 선로에 사고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봐봐. 왜 붙겠어? 지금 이 선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붙겠죠. 의미가 뭐야? 오버래. 넘는 거래. 뭘요? 전류가. 그러면 무조건 3.75보다는 큰 전류가 되겠구만.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과전류라는 소리죠. 그럼 과전류가 어느 게 과전류야?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흘렀을 때가 과전류라고 하냐? 그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 이제는? 과전류의 탭 설정값이라 그래. 그러면 이 접점이 붙는 순간, 봐보세요. 이 접점이 이렇게 착 붙는 순간 과전류죠 이제. 그죠? 그럼 과전류가 어느 정도 전류가 흘렀을 때까지가 과전류를 하냐고. 그럼 그 허용 범위를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지. 똑같아. 아까 방금 배웠죠? CTB. CTB 배웠죠? CTB. 요거잖아. 요거죠? CTB. 그럼 CTB에다가 나누기. 방금 배웠잖아. 최대 부하 전류. 방금 배웠죠, 이거? 방금 배웠잖아. 요거. 맞죠?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CTB 나누기 최대 부하 전류가 지금 몇이라는 소리야, 여러분들? 3.75A라는 소리잖아. 곱셈이 바뀌니까요. 20분의 5로. 교재랑 똑같이 하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공식 적혀있죠, 교재라. CTB 나누기 최대 부하 전류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내가 아까 과전류 탭 설정값이라고 그랬죠? 이 접점이 탁 붙는 순간. 붙으면 얘가 A 접점이 붙는다 그랬죠? 그때 뭐로 바뀐다고? 단락으로 바뀐다면 붙는 순간. 되셨죠? 그때 우리가 이를 뭐라 하냐면 곱하기 탭 설정값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탭 설정값. 그럼 여기 무슨 말일까? 이 탭 설정값은 문제에서 줍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탭 설정값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탭 설정값을 1.2라고 가정하자. 1.2라고 곱해보세요. 몇 나오는지. 몇 나와? 4.5. 그럼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는 만약에 탭 설정까지 고려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제 몇이 흐를 때? 4.5A 걸렸답니다. 그럴 때 이 접점이 탁 붙는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4.5부터는 전부 다 뭐야? 과전류란 소리야. 그러면 3.75는 과전류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봐보세요. 3.75 흐른다. 그럼 전류기가 읽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 안 배웠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3.75가 아니라 갑자기 CT가 변성이 됐어. 여기에 4.5가 흐른데 그때는 뭐야 지금 이게? 과전류야. 그럼 얘가 4.5니까 1.2 비율이니까 아까 15였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18 정도 걸렸을 때가 4.5가 나오겠구만. 맞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지금 제가 저번에 그랬죠. 1A가 큰 전류라 그랬죠? 1A가 봐보세요. 원래 여기에 부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가 있단 말이야 원래는. 변압기. 근데 변압기는 권수비가 있어. 권수비가. 만약에 1차 측이 22,000이고 2차 측이 220을 한다면 지금 권수비가 10 차이 나거든? 10 차이? 그러면 아까 15A 흐른다 그랬죠? 그럼 2차 측에는 뭐야? 150A가 흐른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굉장히 큰 전류죠? 근데 얘가 아까 사고가 일어나면 18A 흐른대요. 그럼 지금 몇이 흘러? 1800이 흐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부하는 박살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과부하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러면 이 OCR의 의미를 알겠죠 이제? OCR은 뭐야? 과부하가 생겼을 때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거 알려주는 게 누구에게 알려주겠어 이제? 얘겠지. 얘가 끊을 수밖에 없다며. 아까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이제 얘가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딱 붙는 순간 코일에서 붙는 순간 우리가 코일에서 강력한 흡입력이 발생해. 그걸 앞으로 우리가 여자라 그래. 여자. 미안해. 어려움 한번 할게. 기기 때 나오지만 우리가 여자라 그래. 여자. 전자석이라고 들어보셨을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못 있죠 못. 못은 지금 자성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다 코일을 감아. 불이라는 코일을 감아가지고 내가 전류계를 탁 달아서 전류를 인가시켰어. 근데 여기다 클립을 올려놔. 근데 갑자기 클립이 안 떨어져 붙어 있어. 뭐야? 자성이 생긴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전자석이라 그래. 없던 자성이 생긴 거야. 즉 흡입력이 발생한다고. 그 흡입력에 의해서 이 접점이 탁 붙는다고.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고? 여자라 그래. 그럼 여자 되죠? 그럼 이때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겠죠? 열려있다가 닫히니까 왜 전류 흐를 수 있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DC라는 직류 전화번이 있죠? 그럼 직류 전화번에 의거해서 얘가 이렇게 탁 올라가겠죠, 전류가. 얘가 접점이 붙으니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 얘를 먼저 앞으로 뭐라 하냐면 TC라 그래. 뭐라 한다고? TC. 그럼 TC를 우리가 트립 코일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전류가 일로 흐르니까 얘도 코일이라 그랬죠. 그럼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강력한 흡입력이 또 발생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아까 방금? 여자란다고. 흡입력이라고 그랬죠? 여자죠. 그럼 여자가 발생하면 전자력이 생겨가지고 여기 막대기 있죠? 막대기. 이 막대기가 트립 코일 쪽으로 요렇게 서서히 당겨지게 돼. 그럼 아까 방금 배웠죠? 이 접점처럼. 접점이 어떻게 돼? 항상 기기에는 접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계전기야. 이렇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까보면은. 그럼 이 두 개가 접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현재 전자력에서 당겨진다 그랬죠? 그럼 A 접점이야? B 접점이야? A 접점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로 바뀐 거야? 당겨지니까 B 접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딱 당겨지죠? 그럼 여기에 백날 전류가 흘러봤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해됐죠? 그럼 그때 이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을 한다면 지금 시간이야. 시간이죠? 그 시간이 뭐냐면 요거인 거지. 이 과전류 계전기가 흘렀을 때 트립 코일이 여자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여자란 말 알았죠? 여자란 말 알았죠? 트립 코일이 여자 되는 순간부터 차단기가 아크 소호되는 시간. 우리 차단기가 열면 아크 나온다며. 그죠? 그 아크도 전류 일정이라 그랬죠? 그 전류가 소호되는 시간까지 뭐라고 한다고? 뭘 한다고? 우리가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10분간 쉬었다 갑시다. 아시겠죠?